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이 11월 8일 광주의 정치호 갤러리에서 문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 전자광 광주예술인협회장의 인사 말씀, 김혜지 국회의원의 축사, 김도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를 자장으로 장애예술의 성장과 장애예술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포럼입니다.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광주문화재단의 장애인 일자리 데이터 지표와 일자리 현황에 대한 발표, 문필동 첨단종합복지관장의 2024 장애예술의 성장과 장애예술인 일자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발표에는 조재영 영화감독,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협회장, 차진원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협회장, 지르에는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나사박 화가, 선안희 작가, 마무리 발언의 김혜지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장애 문화 예술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다. 김민주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면에서 아마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선물도 감동이지만 첫 마디가 굉장히 아직 감동이 남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제 힘듦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김민주 작가의 앞으로 양말로 또 그리고 또 다른 작가님도 오늘 같이 사진도 찍고 소개도 직접 전시회에 올리신 그 작품들 소개를 직접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도슨트 해주시는 그 작가님도 계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한다면 저는 전시회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에 뭔가 장애예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K컬처가 정말 인기잖아요. 그 안에 K장애예술 또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장애예술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장애예술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년에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장애예술과 관련 시책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장애예술인에 대한 책임진지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지금 광주문화재단 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이곳에 지원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지원을 한 번도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보세요. 제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약속을 할 수 없지만 자꾸 도움을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열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유하는 페스티벌 자체, 장애예술 예술가의 양성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작가성장에 그리고 내빈전장에 청각 언어장애,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이고 장애 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가 53.2%이고 후천적 장애가 45.8%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예술 미술 활동 예술 문화예술 분야는 서양 문화라든가 미술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예술과 청각, 언어 예술은 미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토론 들어갈까요? 네. 토론자들께 각기 1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 전에 장애인 영화감독 조재영 교수입니다. 2007년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에게 치료해서 그때부터는 영화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추장애인데 병원 생활을 3년 했어요. 병원 생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이라는 범주와 작품에 대해서 이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 문화예술의 예술 활동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장애인이 직접 창작하는 행위를 장애 문화예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행위. 만들어가는데 해마다 계속 늘려갈 수 있고 책임지고 뭔가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드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오늘에 나눠드렸던 자료는 이미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제도 연구라는 책자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책자로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요약을 해놨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 자료만 이제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누구나 하셔야 되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받으실 텐데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있고요. 직장내 인식 개선이 있습니다. 그 직장내 인식 개선은 장애교육센터에 있고요. 근거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해도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실 그래서는 우리 수포자 생기듯이 잘 안 듣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복지법 제25조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직장 내 그러니까 직업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번씩 정도는 학생들도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느냐인데요. 우리들의 활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저는 가끔 장애 예술이 뭐냐면 인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상 결국에는 인권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인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좋은 시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과 장애인 미술회와의 정책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보는 일자리 창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증강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접근성부터 저는 해결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본인이 충분히 갖고 있는 그 본인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자적 일자리가 해야 하고 작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절실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가 작품이라는 소비자들한테 전달돼서 했을 때 하는 시스템 그래서 예술 증명 관련하는데 굉장히 절차적으로 복잡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증명을 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계속 위원회 검토 중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과 접근성과 예술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를테면 바로 21대는 예술 문관 보호를 되셨고 22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에 계시는 김혜수 의원님께서 총괄직의 이런 예술인 정책, 장애예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만 방향성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른 트랙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듣다 보니까 권리조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화면님 조형예술 하셨던 선생님 예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시장에 뛰어들어서 비장애인들과 경쟁하고 싶어 하시는 장애예술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장이 못지않게 수월성으로 승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기획사의 역할을 해서 근데 뭐 하이브 호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관이 조금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 이미지 만들어드리고 마케팅해드리는 역할도 사실 지금 장부가 해야 되는 그 역할 공공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런 분들 일자리 늘리는 것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예술인 증명은 빨리 되도록 좀 그쪽 직원들도 늘려야 되지만 사실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패스, 장애인 관련한 장애 예술인을 따른 트랙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그 정의를 어디까지 장애 예술인을 보아야 하냐 여기에 조금 걸려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예술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서 정책 토론을 마치면서 사회적 대본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장애예술의 성장과 장애예술 일자리에 관해서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해주신 7분 포럼 위원님께 큰 박수